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자,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네, 조동진 씨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영상을 제가 찍으면서 그 질문을 저한테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조동진 씨의 이 아름다운 노랫말을 통해서 소박한 그런 것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곡이고요. 참 조동진 씨도 싱어송라이터로서 굉장히 그 의미 깊은 아주 좋은 그런 포크송들을 이렇게 만들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참 젊은 나이에, 그죠? 병으로 좀 빨리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요. 참 아까운 그런 분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조동진 씨를 추억하면서 영상을 찍어볼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 곡의 그 원 오리지널 키는요, E 플랫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카포를 사용을 하려면 원래 이제 정조율을 하게 되면 이 플랫은 반음이 이제 D와는 반음의 차이기 때문에 1플랫에 카포를 끼우는 게 맞죠. 이렇게 끼우고 하면 D를 짚으면 E 플랫이 되는데, 저는 아마 여러분들이 앞선 그 더빙 영상을 보시면 E 플랫에 끼웠죠. 그런데 어떻게 E 플랫 원키하고 맞아지느냐? 제가 조율을 반음을 풀어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1번 줄이 미지만 저는 반음을 내려서 레 샵이죠. 혹은 미 플랫, 그렇게 전체를 조율을 하고 편리하게 카포를 그냥 E 플랫에 끼워서 어쨌건 결과물은 똑같이 나오게 그렇게 조율을 조금 낮추어서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줄을 조금 풀게 되면 장력이 좀 약해지죠. 그래서 왼손의 어떤 이 그립, 그죠? 쥐는 코드를 누를 때 힘이 조금 덜 들 수가 있겠죠. 꼭 그걸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지판의 어떤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또 이 포지션 마크가 바뀌게 되죠. 그럴 경우에 1플랫에 끼우게 되면 이게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플랫에 끼우면 그 나머지의 이 포지션 마크는 클래식 기타와 똑같은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클래식 기타를 좀 오래 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구슬 기타만 치신 분도 이게 3, 5, 7까지는 갔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하이 포지션으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적응하기가 대부분 쉽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반음을 조금 더 낮게 조율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곡은 처음에 전주가 4마디가 아주 뭐라고 할까요? 기타의 베이스 기타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런 조금 독특한 그런 아이디어로 이렇게 이제 전주가 편곡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 가급적이면 제가 곡을 편곡을 할 때는 원곡에 좀 충실하게 원곡의 느낌을 좀 살릴 수 없을까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가급적이면 기타 한 대를 표현한다는 게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건 좀 그러한 그 원음에 가까운 어떤 편곡을 위해서 좀 근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좀 끙끙대다 보니까 저런 또 아이디어도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조금 원곡의 느낌과 비슷하게 하려고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제가 추가로 발매한 책이죠. 베스트 대창곡 추가판 91쪽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자, 어쨌건 제가 카포의 플랫에 끼운 그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마디부터 넷째 마디 전주를 주로 지금 한번 해설을 해보죠. 우선 첫째 마디를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개명은 D 코드의 구성음에서 이 1번선 개방으로만 만들고요. 나머지 두 손가락 눌러놓은 채로, 미리 준비한 채로, 자, 4번선 개방형 베이스를 치죠. 3번선에 미리 눌러져 있는 라, 그럼 1번선은 개방이 나와 있죠. 그리고 2번선에 눌러져 있는 레, 그러면 이제 4, 3, 1, 2 순서대로 치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 2번 선 레를 퉁기자마자 글리산도 끌고 가죠.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라까지 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카프를 끼우지 않으면은 이게 라면은 몇 플랫씩 가요? 10플랫이죠. 네, 10플랫까지 간다. 그러나 이제 저는 카프를 2플랫에 끼웠으니까 그 플랫의 번호에 2개씩 더 하면 되겠죠. 저는 여기서 지금 12플랫까지 가는 셈이 되겠죠.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밀고 올라가면서 이 레에서부터 라까지의 이 사이에 있는 음들이 있죠. 예, 이런 음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슬라이딩의 속에서 소리가 딱 웅 하고 들려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속도가 느리게 되면 분위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박자 안에서 이 마지막에 레가 갖고 있는 박자가 반박자이기 때문에 반박자는 굉장히 짧죠. 그죠? 하나, 반, 그죠? 반, 그리고 땅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레와 라 사이의 반박자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재빨리 끌고 온다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올라와서는 이 라를 이제 퉁겨줘야 되죠.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 급하게 왔죠. 그래서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정확한 박자 안에서 끌고 가서 끝나는 순간 이분음표인 라를 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이밍이 잘 맞아야만 굉장히 뭐라 하죠? 자연스럽고 이제 연주가 잘 된 것이고 아름답게 들리게 되겠죠. 근데 감각적으로 그죠? 아,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하고 연습을 하시면 감이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디 가게 되면요. 이제 D sus4라는 이제 코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자, 내려가서 이 지금 2번 선에 끌고 온 3번 손가락 그대로 가이드라인으로 밀고 내려가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새끼손가락이 이제 1번 선 3플랫이죠. 제가 그냥 개방현으로 생각하고 플랫 번호를 말하겠습니다. 3플랫, 솔. 그러면 이 레는 이제 눌러져 있는 상황이 되었죠. 끌고 내려왔으니까요. 그리고 엄지로 4번 선과 이제 이 제일 처음에 시작한 높은 음소를 동시에 땅 하고 퉁기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2번 선에 눌러져 있는 레, 그 다음에 이제 이 라를 눌러주시면서, 그죠? 그리고 당기면 풀링오프로 소리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이제 16분 음표죠. 반의 반박자로 좀 빠르겠죠. 그러나 이 곡 자체가 굉장히 슬로우 곡고 템포가 느리기 때문에 16분 음표라도 너무 서두르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리듬이 정확한 박자 안에서 따다다다, 그죠? 딴딴딴딴땅 따다다당 따다다당 이렇게 박자를 눈으로 잘 보시고요. 이제 입으로 박자를 이렇게 이제 세 보시면서 아, 요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따다다다안 따다다단 가는 얘기죠. 한번 보시면 네, 중간에 이렇게 그죠? 붙임줄이나 이음줄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서 이제 박자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읒 박자라는 거 있어요. 읒 박자. 그 뭐 싱코페이션, 당김음 이렇게 해서 약간 조금은 박자 계산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그냥 잘 듣고 흉내를 내면 똑같이 흉내 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해를 하고 그런 당김음 박자에 익숙해지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면요. 자, 솔, 레, 라, 솔. 그리고 이제 반박자를 쉬게 되죠. 붙임줄이니까. 반, 그 다음에 솔, 라, 그죠? 따안 해머링 때려주시고, 레 그대로 퉁기죠. 그 다음에 솔은 떼버리면 미가 나오죠. 자, 천천히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 마디. 네, 제대로 박자의 어떤 빠르기를 하면은 네, 그래서 새끼손가락 맨 마지막에 떼고요. 집게손가락 중간에 눌러주면서 한번 이제 풀링오프를 하고 요게 약간은 이제 컨트롤 하기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는데요. 많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꾸 반복 연습하시면 이게 이제 숙지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실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는 첫 번째 마디와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게 되면 두 번째 마디와 조금 다르죠. 두 번째 마디는 솔, 레, 라, 솔이었는데요. 네 번째 마디는 솔, 파, 레, 라 해서 개명이 이제 바뀌었죠. 또 뒤에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비슷한 분위기지만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맨 마지막 마디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내려와서요. 이제 끌고 올라갔던 이 손가락, 그죠? 역시 끌고 내려오면서 D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손가락에 가이드라인으로 오면서 두 개만 눌러주면 D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D 정도는 뭐 초보에서 얼마든지 그죠? 숙지가 되어 있는 코드니까, 물론 조금 먼 곳에서 높은 포지션에서 낮은 포지션으로 오면서 눌러야 하는 거리 이동의 약간의 그런, 글쎄 뭐 어려움일까요? 그런 것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D 코드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코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는 그죠? 뭐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어쨌건 내려오자마자 새끼손가락을 이제 눌러서 시작해야 되죠. 그러니까 D 코드 더하기 새끼손가락까지 누른 D sus4라고 하는 코드가 이 마디 시작할 때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마디를. 그러면 이제 솔과 개방현 레를 동시에 퉁기자마자, 그죠? 얘를 새끼손가락을 풀링오프로 잡아당겨서 이 D의 구성음인 파샵이 나오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당기면 소리가 파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레와 라는 어차피 눌러놓은 거니까, 아르페지오로 땅, 따따.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 라를 퉁기고 난 다음에 재빨리 풀링오프 소리 붙어 있으니까요. 이 손가락을 잡아당겨서, 그죠?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네. 당기고 나면 그 뒤에는 전부 붙임줄이, 그죠? 이 붙임줄이 두 개나 연달아 있습니다. 당기고 그 다음에 또 16분표로 또 붙어 있고요. 또 8분음표까지 동일한 솔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은 그냥 두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악보를 이렇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보면서 내가 왜 16분음표 2개와 8분음표 하나로 묶어져서 3개를 한 덩어리로 저렇게 복잡하게 음표를 나누어 놓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냥 4분음표 하나를 그려 놓으면 되는데, 네. 그래서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닙니다만 눈으로 보기에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4분음표 하나만 그렸으면 눈으로 보기에도 훨씬 더 안 복잡하게 보였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죠, 그죠? 여기 부분, 여기 이거 지금 16분음표 두 개 솔과 그 다음에 8분음표 하나의 솔, 이거 3개를 다 묶어서 그냥 4분음표 하나만 그려 놓으면 동일하게 되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화이트로 지워버리고요. 4분음표 하나를 그리시고 앞에서 풀링오프를 한 이 맨 마지막 16분음표 솔과 묶어 놓으셔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글쎄요, 이거는 뭐 연습을 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재밌게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죠. 따다다단 하고 그 다음에 한 박자만 쉬면 되죠. 따다다단 한 박자, 그 다음에 따다단 되겠죠. 따다다단 딴따 되겠죠. 그러면 한마디에 4박자 한번 볼까요? 따라라단 딴따 넷 되죠. 네, 그래서 이 4박자의 계산을 천천히 제가 하는 것처럼 입으로 해보는 것이죠. 따라라란 딴따 되죠. 따란따란 따란따 넷. 네, 이렇게 다시 해볼까요? 네, 여기 원래 간단하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네 마디를 제가 이제 해설 없이 천천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맞게 쳤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조금 전에 쳤던 건 제가 아마 틀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행복한 사람의 오리지널 음원과 아주 좀 흡사하다 하는 생각을 아마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색다른 어떤 조금 편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은 것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음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언제 찍은 영상인지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이 맨 마지막 네 번째 마디에 D 코드를 눌러놓고 새끼손가락으로 튕기고 잡아당겨서 풀링오프로 파샵을 내는 이 부분이 이게 의외로 소리가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소리가 거의 잘 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가까이 근접해서 한번 보여드리죠. 아마 이제 화면 편집을 통해서 손을 좀 크게 나오게 할 텐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D를 눌렀죠. D를 누른 상태에서 자, 쳐보면 네, 전부 다 깔끔하게 소리가 분명히 잘 납니다. 자, 새끼손가락으로 소를 눌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소리, 서스4에 해당하는 걸림음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음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 소를 튕기자마자 이제 잡아당기면 이론적으로는 여기 눌러져 있는 이 파샵의 소리가 분명히 나오죠. 왜냐, 팔을 잘 눌렀기 때문에. 자, 문제는 D 코드를 다 눌러서 다른 손가락들이 줄을 누르고 있는 이 약간의 조금 복잡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단순한 게 아니고 복잡하게. 이 상황에서 새끼손가락을 1번 줄을 눌렀다는 얘기죠. 그러면 솔은 당연히 튕기니까는 소리가 당연히 100% 쉽게 납니다. 자, 이제 제가 당겨 보겠습니다. 안 났죠. 자, 왜 안 났을까요? 분명히 잡아당겼는데. 다시 해볼까요? 이제 났습니다. 자, 그러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새끼손가락과 이 손가락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 3번 손가락, 즉 레를 누르고 있는 1번 줄 위에 2번 줄을 누르고 있는 이 손가락, 반지 손가락이죠. 번호는 3번. 자, 이 손가락이 새끼손가락을 줄을 잡아당기는 동작을 할 때 같이 이 손가락을 잡아당기는데 이 손가락도 같이 움직여버리면 이제 이 손가락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1번 줄을 건드려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100%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소리가 1번 줄이 날 수가 없죠. 왜냐, 이 손가락이 줄을 갖다 대기 때문에 뮤트, 즉 소음, 음이 소리가 안 나게 된다는 얘기죠. 간섭을 해버렸죠. 그러면 이제 답은 간단하죠. 이 손가락이 그 다음 줄을 건드리지 않으면 되겠죠. 이렇게. 자, 누르고 있으면서 안 건드리게 어떻게 할 거냐? 제 손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자, 다시 볼까요? 자, 새끼손가락을 잡아당기지만 반지손가락은 거의 글쎄요, 뭐 정확하게 가까이 근접해서 보면 조금 움직일 거예요. 그러나 이 다음 줄, 1번 줄을 건드리지 않을 정도 미세한 움직임은 있을 수 있지만 과도하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표가 많이 나버리면 이거는 틀림없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의외로 이 기술이 어렵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보기보다 이 부분을 깔끔하게 해결하는데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보기보다는 좀 이게 짜증나고요. 성가신 그런 주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념이라고 할까요? 일종의 이제 화음에서 약간의 주임새를 집어넣은 이 양념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양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죠. 음식에서 양념이 없으면 사실 음식 맛을 우리가 풍미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여기에서도 이 양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면 여기에서 D 코드에서 새끼손가락 써서 4음에 해당하는 이 음을 잡아 당겼을 때 소리가 깔끔하게 나는 거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원칙은 하나라 그랬죠. 부분 연습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에 많은 반복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잘 아시다시피 달인이 되는 것, 기타를 잘 치는 건 기타의 달인이죠. 그럼 반복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이죠. 뭐 크게 다른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훈련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하느냐죠. 예를 들어서 뭐 왼손의 자세라든지 그죠? 그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그게 뭐냐 하면 밀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밀고 당기기죠. 자, 보시죠. 이제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내리는 거를 영어로 pulling off라고 하죠. 말하자면 당기는 것이죠. 그럼 이제 밀당이라고 한 것 중에 당깁니다. 당기기. 그죠? 당기기. 그럼 미는 건 뭘까요? 이 방해를 하기 쉬운 3번 손가락은 줄을 위로 밉니다. 자, 손가락이 위로 미는 게 조금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그죠? 네. 자, 밀면 어떻게 되죠? 1번 선과 2번 선의 원래 줄의 간격보다는 조금 넓어지죠. 즉, 공간이 더 열리죠. 자, 그러면 이 풀링 오프, 즉, 새끼손가락으로 잡아 당겼을 때 이 손가락이 1번 줄을 건드리는 그 위험을 방지하게 되죠. 왜냐? 간격이 넓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닿을 염려가 훨씬 더 줄어버리죠. 아니면 거의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밀당의 기술과 함께 이제 연습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폼을 잘 보시면 보시죠. 자, 새끼손가락과 이 반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 이 손가락이 1번 줄과 3번 줄 사이에서 어디를 얼마만큼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지금은 거의 이제 정상적인 그 간격이죠. 그러나 제가 이걸 당길 때 보세요. 이렇게 얘를 약간 이렇게 밀어주듯이, 그죠? 그런 뉘앙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어때요? 지금 분명히 밀어져 있죠. 잠깐 힘을 빼면 무늬치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약간, 그죠? 조금의 거리 차이가 있습니다. 이 0.5mm, 1mm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어서 소리가 이렇게 안 나는 거죠. 그러나 잘 보시면 저는 벌어져 있죠. 이렇게. 자, 제가 한 10번 정도를 반복해 볼까요? 과연 소리가 실수가 한 번도 없는지. 자,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죠. 네, 그만큼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설명은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번 혹은 3번째 이제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반복인데요. 또 알고 계시더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한 번만 더 연주를 하고 이번 시간은 전주의 강의를 이제 마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